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라이팅 관련한 몇 가지 이론들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결과를 먼저 리뷰를 하고,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까지 실습했었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라이트의 포지션과 그리고 라이트의 컬러가 지금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퐁의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 불렀었죠. 어떤 라이트의 값을 주변광, 그리고 분산광, 그리고 반사광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그거의 합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의 명암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퐁의 일루미네이션 모델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명암, 입체감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명암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라이팅 맵이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입히는 그런 방식, 거기에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거기에 라이트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까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라이팅 맵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에 색상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는 디퓨즈 맵을 통해 가지고 입히는 거였고, 거기에 이거를 일반적인 형태의 디퓨즈 맵을 그냥 딱 입히다 보니까는 나무랑 쇠 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스페큘러, 그러니까는 반사광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도 우리가 텍스처 맵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페큘러 맵을 이용을 해서 쇠가 입혀져 있는 부분은 라이트가 스페큘러가 강하게 들어가고, 그 이외의 나무 부분은 스페큘러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텍스처 맵을 이용을 해서 제어하는 것까지를 저번 시간에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볼 거는 라이트 캐스터에 대한 것들이에요. 캐스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광원입니다. 광원. 네, 광원을 현대 3D 그래픽스 쪽에서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종류의 광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볼 거는 그래픽스 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세 가지 종류의 광원을 알아볼 거예요. 세 개는 디렉셔널 라이트,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이 포인트 라이트는 옴니 라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옴니라는 표현은 맥스, 그러니까 3D 스튜디오 맥스의 옴니 디렉셔널 라이트 뭐 이런 거를 보셨다면은 옴니 라이트라는 표현에 좀 더 익숙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포인트 라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흔히 스포트 라이트라고 부르는 스팟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광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이론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렉셔널 라이트부터. 네, 이게 제일 간단한 거니까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이런 개념입니다. 광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지점에 동일한 방향의 광선이 평행하게 발사되는 그런 상황. 그거의 대표적인 예는 태양광이에요. 태양이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죠.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약간의 각도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 거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상에서 봤을 때는 해가 어디에 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평행하게 들어오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든 지점에 동일한 방향의 광선이 평행하게 발사되는 그런 형태를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고, 실제로 게임이나 뭐 그런 데서 어떤 태양광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하나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런 모델, 어떤 디렉셔널 라이트나 아니면은 포인트 라이트나 아니면 스팟 라이트 같은 그런 라이트 캐스터 혹은 뭐 라이트 모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서 파라메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이 라이트를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할 파라메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지정해줘야 되는 파라메터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라이트의 디렉션이죠. 말 그대로 디렉션밖에 없기 때문에
디렉션 하나만 딱 지정해 주면은 모든 곳에 동일한 크기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정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디퓨즈 라이트 그리고 스페큘러 라이트가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 시간에 실습을 했을 때 라이트 모델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보시면은 라이트가 크게 4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는 앞으로도 모든 라이트 캐스터가 동일하게 쓸 것이고, 여기에 이제 라이트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죠? 이 라이트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식이었는데 여기에 포지션 대신에 디렉션 값, 그러니까는 이 라이트의 방향을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그게 바로 디렉셔널 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데, 현재 라이트 캐스트를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쉐이더의 그 포지션 값, 포지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디렉션이라고 고치고, 그리고 라이트 디렉션 부분을 이제 이 라이트의 디렉션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라이트 디렉션 여기 벡터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코드를 보시죠.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 라이트 디렉션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었냐면은 라이트의 포지션과 이 그 내가 칠하려고 하는 어떤 그 버텍스의 포지션, 그거 두 개를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이트 디렉션을 구했었죠. 그래서 요 라이트 디렉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는 이 포지션 마이너스 포지션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디렉션이 이렇게 직접 입력되는 그런 식이라면은 여기에서는 그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는 표면에서부터 라이트 방향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바꿔줘가지고 라이트 디렉션,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 나머지 계산들은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쉐이더 쪽의 코드는 수정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당연히 포인트 라이트보다 조금 더 구현이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쉐이더 쪽에 디렉션 값을 이제 집어넣었으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컨텍스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라이트 파라미터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파라미터에 원래 포지션이 들어가 있었던 거를 디렉션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렉션을 집어넣어 보죠. 컨텍스트 점 헤더, 여기에 포지션 값 들어가 있었던 거요. 요거를 이제 디렉션으로 이렇게 고치고, 디렉션을 예제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는 그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이러면은 이제 그 오로선 좌표계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왼쪽 방향 약간, 그리고 마이너스 y쪽, 그리고 아래쪽 방향, 왼쪽, 아래쪽, 그리고 마이너스 0.3 z축 방향이니까는 화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의 라이트가 지금 세팅이 돼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는 앞으로 이제 그 IMGUI에서 건드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거니까는 그때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이렇게 고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디렉션을 유니폼으로 세팅해 주는 그런 코드를 라이트 포지션 적용하는 것 대신에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 가지고 코드에 이제 요거는 저장을 해놓고 context.cpp 파일을 열어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라이트 포지션 대신에 이렇게 라이트 디렉션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라이트의 포지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라이트의 위치를 그려주는 요 코드가 애매해져요.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해두는 걸로 하고, 그리고 위쪽에 이제 올려 보면은 라이트 포지션을 이제 드래그 플롯을 가지고 조절하는 IMGUI 코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잠깐 이렇게 디렉션으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빌드와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모든 위치의 상자에 동일한 방향의 빛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빌드를 해서 네, 결과 화면을 보시죠. 네,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왔는데 잠깐 애니메이션을 멈춰 볼까요? 애니메이션을 잠깐 멈추고 네, 그리고 라이트의 디렉션을 제가 X축을 한번 바꿔볼게요. X축의 값을 이렇게 바꾸면은 어때요?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은 거의 비스무리한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각도가 비스무리한 놈들이 동시에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걸 보면은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동일한 라이트 디렉션을 적용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바꿔보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광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유용하고, 그래서 이제 야외 씬 같은 거, 게임 안에서 야외 씬 같은 거를 렌더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하나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림자를 그 연산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포인트 라이트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가 바로 전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라이트 포지션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점에 광원이 있고 그 지점으로부터 광원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 이 오브젝트가 어떤 밝기를 갖고 어떤 식의 명암이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했었죠. 그게 포인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광선이 발사되는 그런 형태를 포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전구예요, 전구. 그래서 전구가 딱 밝게 빛나면은 그 전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광원이 발사가 되죠. 네, 광선이 이렇게 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광원을 포인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으로 광선을 발사를 하기 때문에 옴니 디렉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옴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두 균일한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균일하게 방향으로 이렇게 광선을 발사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디렉셔널 라이트 실습을 했는데 그 이전의 예제는 모두 포인트 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차별점 같은 거를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은, 전구라는 거는 이게 불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저 뭐 1m 앞에 있는 그 오브젝트는 밝게 비출 수 있겠지만 막 1km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까지 이 전구 하나를 가지고 밝게 비출 수 있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모든 빛은 감쇄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감쇄 현상에 대한 거를 같이 집어 넣어 주면은 이제 비로소 포인트 라이트를 좀 더 제대로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어테뉴에이션이라는 표현 단어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어테뉴에이션이 바로 감쇄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물리적인 법칙으로 엄밀히 따지면은 이 빛의 감쇄는 얼만큼씩 일어나느냐 하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빛의 감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1m 떨어져 있을 때 밝기가 1이었다면은 이만큼 떨어지면은 제곱, 그러니까는 4분의 1이 된다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관련한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제 중력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중력이 감소하죠. 이것도 네, 전기 쪽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스무리한 형태의 방식으로 이제 이쪽에 그 빛의 감쇄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 물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너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광원이 오브젝트를 직접 때리는 경우에 대한 빛만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현실에서의 물리 환경에서는 빛이 오브젝트를 때린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 반사된 빛이 다시 다른 오브젝트를 때리고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의 반사광을 고려를 안 한다. 그러니까는 오브젝트를 때린 빛이 다른 오브젝트를 때리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직접 반비례하게 하면은 너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냐면은 이렇게 제곱식이긴 한데, 그러니까는 D가 광원과 물체 간의 거리라고 하면은 그 D의 제곱식이긴 한데 1차식도 같이 집어넣어요. 그렇게 네, D와 D 제곱 그리고 상수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갖는 형태로 반비례식을 만듭니다. 이거 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얼만큼 감소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팩터 어테뉴에이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거리가 0일 때, D가 0일 때는 감소가 없다가 이제 이렇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곡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리가 멀면은 이제 빛이 거의 안 들어오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흉내를 내게 됩니다. 광원이 이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영향을 주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요 KC, KL, KQ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K는 코이피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 L, Q는 뭐냐면은 컨스탄트, 리니어, 쿼드라틱 그거의 약자를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컨스탄트는 상수항이고, 리니어는 1차식 항이고, Q는 쿼드라틱 2차식 항이고,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대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엔진이 게임 엔진이나 혹은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은 뭐 3D 어서링 모델 같은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구현을 하면 돼요. 이를테면은 오호거 3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게임 엔진인데 요즘에도 잘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오브거 3D 엔진의 예를 지금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는 런오픈GL.com에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요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요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디스턴스가 7일 때는 이 컨스턴트는 다 1이죠. 컨스턴트는 다 1이고, 리니어 쪽의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아까 이 전에 있는 식 KL에 KQ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각각 여기 리니어, 쿼드레틱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리니어 값에는 0.7, 그리고 쿼드레틱 값에는, 그러니까 KQ에는 1.8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대충 디스턴스가 7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밝게 비추는 전구, 그러니까는 좀 어두운 전구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밝아가지고 뭔가 할로겐 등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파라미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 리니어 값과 쿼드레틱 값의 표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디스턴스 값이 이제 그 7과 13 사이면은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는가 하면은 얘네들을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귀찮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이 값들을 어프록시메이션 한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현을 해보죠. 방금 전에 봤었던 그 포인트 라이트에서 사용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 포인트 라이트의 위치, 그러니까 다시 이제 포지션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 시간에 실습했었던 거랑 동일하게 가되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어테뉴에이션. 그러니까는 얼만큼의 빛의 감소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벡터 3로 받았어요. 벡터 3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KC,
KL, KQ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이제 받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어테뉴에이션 값을 이제 그 KC, KL, KQ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받아야 되니까는 벡터 3로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라이트의 그 디퓨즈가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리절트에 그러니까는 실제 밝기를 계산할 때 그 어테뉴에이션 값을 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쇄를 표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먼저 고치도록 하죠. 이 라이팅 fs를 요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일단 포지션 그리고 어테뉴에이션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코드에 라이팅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디렉션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고 탭을 잘 조절을 하고 네,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의 코드 요 부분의 코드를 픽셀 픽셀 노멀 계산하기 전 쪽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붙인 다음에 이 코드가 뭘 하는 코드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의 픽셀 노멀 계산하는 부분 여기죠. 이 라이트 디렉션 계산하는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탭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붙여놓고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디스트를 먼저 계산을 해요. 디스트 뭔가요? 지금 라이트 포지션과 포지션 두 개를 뺀 거에 랭스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라이트 포지션과 포지션을 뺀 랭스. 그러니까는 빛의 위치랑 지금 이 픽셀의 3D 위치 두 개를 뺀 거 그거의 길이니까는 그게 거리죠. 네, 그렇게 지금 광원과 그 3D 위치 간의 거리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디스트 폴리라는 놈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첫 번째 항목에는 1, 두 번째 항목에는 디스트, 세 번째 항목에는 디스트의 제곱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곧 D1, D 제곱 이런 거죠. 네. 첫 번째 거는 0차 항의 값이고 이거는 1차 항의 값이고 이건 2차 항의 값이다. D에 대한 2차식이라고 봤을 때 그런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어테뉴에이션을 계산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디스트 폴리 방금 전에 계산한 이 3차원 벡터 디스트 폴리랑 그리고 라이트 어테뉴에이션을 다트 프로덕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트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디스트 폴리의 x와 라이트 어테뉴에이션의 x 두 개를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y쪽도 곱하고 그 다음에 z쪽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그런 값이 이 다트 프로덕트죠. 내적이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디스트 폴리의 x, y, z에는 1, d, d 제곱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 그리고 여기에 d 그리고 d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였냐면은 라이트 어테뉴에이션에는 KC, KL, KQ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KC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KL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KQ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트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PT에서 봤었던 바로 요 식을 계산하는 꼴이 됩니다. 요 식에 정확하게 요 아래 거를 계산하는 꼴이 됩니다. 맞죠? 이 다트 프로덕트가 결국 아래쪽에 있는 요 식을 계산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는 그거의 역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분의 1 값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된 이 어테뉴에이션 값을 나중에 이 리절트 부분에 앰비언트, 디퓨저, 스페큘러를 다 더한 거에다가 어테뉴에이션을 최종적으로 곱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거리에 따라서 감쇄가 일어나는 형태의 빛을 모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쉐이더 코드는 수정을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해보죠. 여기
일단 이 최대 거리에 따라서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를 근사해주는 함수를 이 common.cpp에다가 구현체를 넣고 그 다음에 common.h에다가는 여기에 정의 부분을 집어넣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선언부죠. 이 선언부가 헤더 파일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헤더 파일을 이제 인클루드를 했을 때 이 함수는 인풋이 뭐고, 그러니까는 파라미터가 뭐고, 그리고 아웃풋, 그러니까 리턴 값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코드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에 우리의 common.h에 여기에 로드 텍스트 이렇게 외로이 뭔가 이 그 유틸리티 펑션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 딱 붙여주면은 이 함수 get attenuation coefficient라는 함수 하나는 인풋이 플로팅 포인트고 그리고 아웃풋 그러니까는 리턴 값이 glm 벡터 3야 라는 거를 다른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딩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구현체도 common.cpp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다가 방금 전에 PT에 있었던 이 코드 전체를 복사를 해서 여기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가지고 탭을 조절을 하고 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먼저 한번 해보죠. 컴파일이 잘 되는지 한번 보고 이게 common.h가 모든 파일에서 인클루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코드가 다시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빌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빌드가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빌드가 잘 된 거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클래스 쪽에서 라이트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이트 파라미터가 방금 전에 우리가 포지션 값 가지고 있었던 거를 디렉션으로 바꿨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포지션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3개의 값을 쉐이더에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스턴스를 딱 넣어주면 그러면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가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를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여기에 디스턴스를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KC, KL, KQ 그거 3개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집어 넣은 거거든요. 이 함수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에 대한 거는 제가 이번 수업에서 커버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runopenGL.com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어 낸 건데 이거의 식을 왜 이런 형태로 유도가 됐는지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제 별도로 그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함수는 지금 디스턴스 값을 집어 넣으면은 코에피션트 3개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 3개를 우리의 이 쉐이더 쪽에 유니폼 값에다가 여기 어테뉴에이션 벡터 3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으면은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디스턴스를 넣으면은 벡터 3가 나오고 그 벡터 3를 이제 쉐이더에 어테뉴에이션 쪽에다가 유니폼으로 집어넣는다. 그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 값과 디스턴스 값을 유지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컨텍스트 클래스의 라이트 파라미터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 context.h에 가서 디렉션 대신에 지우고 이렇게 디스턴스 그리고 포지션 이렇게 2개의 값을 집어넣고 저장을 하고요. 기본 거리는 32로 일단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포지션과 어테뉴에이션 값을 이제 유니폼으로 세팅하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안에 렌더 펑션에 여기 라이트 디렉션을 지정하는 부분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탭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 포지션 집어넣는 부분은 원래 코드 그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원래 코드 그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트 어테뉴에이션 값을 집어넣는 거는 이게 벡터 3란 말이에요. 벡터 3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디스턴스를 집어넣으면은 그 어테뉴에이션 코이피션트가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를 방금 전에 우리가 common.h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벡터 3로 바꾼 다음에 그 값을 유니폼으로 세팅한 겁니다. 이거 이제 적용하기 전에 지금 라이트의 위치를 이제 다시 그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라이트 포지션 값을 이제 그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석을 다시 풀어가지고 살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UI 부분이 다시 이제 라이트 디렉션 대신에 라이트 포지션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 드래그 플롯으로 라이트 디스턴스 디스턴스 값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으니까 이 라이트 안에 디스턴스의 주소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이건 0.5씩 바꾸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미니멈 값은 0.0이고 맥시멈 값은 한 3000까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점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자가 어두워지는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면은 이 어테뉴에이션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실행된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광원의 위치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져다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까이 가져가면은 밝고, 좀 멀어지면은 어두워지고, 가까이 가져가면은 밝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조절해 보면은 감쇄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거리 값을 이렇게 멀리까지 비출 수 있는 라이트를 만들면은 다 밝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이렇게 거리를 좁히면은 정말 그 오브젝트 주변에 있는 그 광원 주변에 있는 놈만 어느 정도 밝게 빛나고 나머지는 어둡게 되는 그런 형태의 씬을 연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오브젝트는 이제 거의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도 않게 됐죠. 네. 배경을 한번 검은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지금 배경이 파란색으로 클리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완전히 어두운 색으로 바꿔놓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 네, 어때요? 좀 그럴싸한 씬을 연출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네. 좀 더 그럴싸한 광원을, 그 광원이 포함되어 있는 씬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스팟라이트예요. 네, 스포트라이트라고 많이 부르죠. 이 스팟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랑 비스무리한데 광원의 위치와 방향이 방향 모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원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각도만큼 광선을 발사를 하는 그런 형태를 스팟라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연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런 형태의 광원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꽃갈 모양의 전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꽃갈 안에 전구의 반사판 같은 형태로 이제 광원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발사를 하는, 근데 그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쭈루룩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꽃갈의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넓게 퍼지는가 같은 게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광원의 종류를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스팟라이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후레쉬, 네, 후레쉬도 이 스팟라이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공포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다면은 이렇게 손전등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집이나 뭐 아니면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비추는 그런 연출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스팟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지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전에 보셨었던 포지션, 그러니까는 포인트 라이트의 포지션과 그 디스턴스 값 두 개 이외에도 이 라이트의 디렉션이 필요하고, 네,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비출지 그 디렉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각도, 얼만큼의 각도까지를 비춰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빛의 감쇄가 일어나는 부분을 부드럽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여기만 딱 밝게 빛나고 나머지는 다 어둡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일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그게 보여지는지. 예,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빛의 감쇄가 언제부터 얼만큼까지 일어나는지를 컨트롤 하려면은 보통 이렇게 안쪽의 원뿔과 바깥쪽 원뿔의 각도를 둘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지를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스팟라이트의 값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파라미터가 지금 추가가 됐어요. 일단 안쪽 바깥쪽의 각도를 둘을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컷오프라고 해가지고 딱 이 각도까지는 스팟라이트가 비춰지고, 그리고 그 뒤로는 스팟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디렉션을 하나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컷오프 각도, 이 어느 각도까지 비출 것인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라이팅 fs, 프래그먼트 쉐이더죠.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네. 그래서 디렉션, 이제 파라미터가 크게 이 빛의 밝기,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이제 4개가 됐죠. 어테뉴에이션, 그러니까는 감쇄,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디렉션, 그리고 컷오프,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쉐이더의 밝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코드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드가 바뀌었는데, 지금 붙여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카피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붙일 거냐면은 우리의 라이트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 픽셀 노멀라이징 하는 부분, 네, 픽셀 노멀 값을 계산하고 리절트 계산하는 부분까지를 이제 앰비언트 컬러는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앰비언트 컬러 계산하고, 네, 여기에 지금 보면은 네, 리절트에 앰비언트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여기 지금 리절트 앰비언트, 이걸 계산을 먼저 앰비언트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타가 지금 라이트 디렉션이랑 그러니까 그 광원의 위치와 그리고 광원을 받는 3D 오브젝트를 뺀 그러니까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 그리고 라이트의 방향을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 둘 사이의 다트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내적 값이 나오죠. 그럼 내적 값이 코사인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사인 값을 가지고 코사인 값이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은 일정한 그 각도 밖으로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컷오프에다가 집어넣을 값은 어떤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그 코사인 값이 각도가 0일 때는 1이고 각도가 90일 때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임의의 값을 이렇게 그 코사인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 코사인 값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는 각도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빛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빛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네,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어디에다 붙일 거냐면은 여기 픽셀 노멀과 리절트 여기까지 계산하는 부분 대신에 이렇게 붙여 넣어가지고
이렇게 탭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탭을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네, 코드를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앞에 뭐 어테뉴에이션이랑 라이트 디렉션이랑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이트 디렉션, 그러니까는 3D 포지션과 이 라이트의 포지션 두 개를 뺀 거, 광원과 이 3D 픽셀의 위치 사이를 연결하는 벡터와 라이트 자체의 디렉션과 두 개를 다트 프로덕트를 해서 안쪽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내적값, 그러니까는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서 그 코사인 값이 특정한 우리가 지정한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그 각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컬러를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적용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테뉴에이션을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컬러를 세팅을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컷오프까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스팟라이트에 대한 쉐이더 구현이 끝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context.h와 context.cpp에서 이 라이트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요.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라이트 파라미터를 이제 디렉션이랑 컷오프 각도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context.h에다가 네, 디스턴스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네, 탭을 맞춰주도록 하고요. 네,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값을 이제 유니폼으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이 컷오프는 지금 이거는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0도면은 빛을 거의 안 비추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 그 라이트 디렉션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도만큼의 각도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동그란 스팟라이트가 생겨라,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디렉션과 컷오프 값을 유니폼으로 세팅하는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context.cpp에 이 아래쪽에 유니폼을 세팅하는 부분에다가 추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렉션 적용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의 컷오프 값은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라디안 각도로 고친 다음에 그거의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컷오프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코드를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파라미터도 우리가 이 위쪽에 UI를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포지션 외에도 디렉션을 고칠 수 있게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컷오프 각도는 플로팅 포인트 값 하나니까 플로팅 포인트 값 하나, 컷오프, 이렇게 컷오프를 집어넣는 걸로 하고, 각도는 0.5도 단위로 해가지고 0도부터 90도까지만 할게요. 90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아니면 180도로 하면은, 이거는 180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옴니 디렉셔널 라이트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방향으로 빛을 다 비출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은 사실상 포인트 라이트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 라이트가 된다 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이제 실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실행했을 때 광원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범위만 이렇게 딱 스팟라이트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제 끝났고, 네. 네. 지금 애니메이션을 일단 끌게요. 자, 결과 화면입니다. 애니메이션 일단 끄고 거리를 조금 멀리까지 보내면은 어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잘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광원의 범위를 컷오프 각도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거를 이렇게 넓히면은 그
비춰지는 범위가 원형으로 이렇게 쭈루룩 늘어나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각도 외에 디렉션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이렇게 오브젝트가 잘 비춰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바탕의 색상을 이렇게 완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네, 어떤 형태의 연출이 되는지 네,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도를 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밝기를 조금 어둡게 이렇게 바꾸고 하면은 스팟라이트가 어떤 신 형태의 빛이구나 하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칼로 딱 잘린 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네, 그거는 방금 우리가 구현했었던 이 컷오프, 그러니까는 특정 각도 이상에 대해서는 빛을 안 비춘다 하는 이 코드가 디퓨저와 스페큘러가 그 각도 이 내에 들어왔을 때는 적용이 되고 아닐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둘로 딱 나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런 그림처럼 딱 칼로 자른 것처럼 빛이 비춰지는 거,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장면 같은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형태의 그 뭐냐 손전등 같은 게 정말 이런 식으로 딱 잘리냐 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가 사이가 약간 경계가 약간 흐릿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좀 더 보기 자연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끄고 부드러운 경계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광원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각도랑 안쪽 각도 두 개를 정해서 안쪽 각도의 빛은 조명을 100% 사용하고 안쪽에서 바깥쪽 각도 사이의 빛은 조명을 100%에서 0% 사이에 오게끔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하는 방식은 이런 형태의 식을 이용하면 돼요. 코사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코사인 이너와 코사인 아우터를 뺀 거 분에 코사인 x, 그러니까 이 x가 지금 내가 칠하려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그 3D 포지션과 광원 사이를 연결한 벡터, 그 벡터죠. 그래서 그 벡터에 대한 그 벡터와 광원의 방향에 대한 코사인 값, 그리고 그거의 아우터 값,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로 이렇게 취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아우터 값이 되면은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이너 값이 되면은 그러면은 1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이너 마이너스 아우터, 이거가 분모와 분자가 똑같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내분점 공식 같은 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 코사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분점 공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기 값이 안쪽 각도 이 내로 들어오면은 1이 되는 거고, 이게 아우터가 되면은 0이 되는 거고, 그 사이면은 1에서 0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형태로 스포트라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 해서 이 코드를 쉐이더 코드 안에다가 집어넣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를 플로팅 포인트 값을 하나 쓰는 형태가 아니라 두 개 쓰는 형태, 그러니까 벡터 2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컷오프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인텐시티라는 새로운 값을 계산해 가지고 방금 전에 보셨었던 이 세타, 그러니까 이 다트 프로덕트 한 값, 요거의 값을 여기다가 써 가지고 라이트 컷오프 1과 라이트 컷오프 0 사이의 값 형태로 이렇게 만든 그 내분점 공식을 쓴 다음에 얘가 값이 0에서 1 사이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램프라는 함수를 썼어요. 이 클램프라는 함수는 여기에 x 그리고 여기에 a, b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x를 a와 b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강제로 잘라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인텐시티 값을 이제 받아서 그게 0보다 큰 경우에는 디퓨즈와 스페큘러를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코드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카피를 해 가지고
쉐이더 쪽의 코드에다가 붙여 넣어 보죠. 일단 컷오프 값이 벡터2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 계산하는 부분 요거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이제 세타 부분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네, 이 코드는 이렇게 붙여 넣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세타를 계산하고 그 세타 계산한 거를 바로 앞쪽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세타가 컷오프보다 크냐 이걸로 따졌었는데, 그냥 인텐시티가 인텐시티라는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면은 디퓨저와 스페큘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니까는 그 아래쪽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아래쪽에 디퓨저와 스페큘러 계산된 거의 결과에다가 인텐시티를 적용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스팟라이트를 구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쉐이더 코드를 수정을 다 끝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context.h와 cpp 파일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클래스에 벡터2를 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 set uniform 함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이제 할 건데, 이제는 여기에 제가 그 코드를 다 집어넣질 않았으니까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program.h에 가서 지금 우리가 벡터3랑 벡터4에 대한 값을 유니폼으로 세팅할 수 있는 함수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하나 더 카피를 해가지고 벡터2도 받을 수 있게 함수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현체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program.cpp 파일로 가서 그 안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것 중에 플로팅 포인트, 벡터3, 벡터4 이렇게 있는데, 벡터3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이 위쪽에다 하나 붙여놓고 이거를 벡터2로 바꾸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선언했었던 이 벡터2 함수랑 똑같은 모양이 되죠. 요거에 이제 구현체를 구현할 건데, 거기에 벡터2가 입력으로 받아지면은 GL 유니폼 3FV 대신에 2FV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값 두 개를 집어넣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CPP도 수정을 다 끝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클래스의 컷오프 멤버를 이제 그 이너 컷 앵글, 그러니까는 밝게 비추는 각도 20도, 거기에 추가로 5도만큼 범위는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해서 옵셋 앵글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벡터2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붙여 넣겠습니다. context.h에 컷오프 원래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되어 있었던 거 이거를 수정을 했고요. 컷오프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cpp 파일을 바꿔야 되겠죠. 컷오프의 값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됐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context.cpp 거기에 라이트 포지션 컷오프 지정하는 부분에 코드를 지우고 방금 전에 복사한 코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은 첫 번째 컷오프, 그러니까는 무조건 100% 밝게 비추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계산해서 벡터의 첫 번째 값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벡터의 두 번째 값은 컷오프에다가 옵셋 각도 20도 5도 했으니까 25도까지는 이렇게 서서히 어두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코드인 거죠. 그래서 이 컷오프의 값을 더해 가지고 거기에 라디안 각도로 변경해서 거기에 코사인 값으로 바꿔 가지고 이 벡터2의 y축 값을 이렇게 세팅해서 유니폼으로 넘기는 그런 형태의 코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컷오프를 이제 드래그 플롯으로 고칠 수 있게 해줄 거니까는 요거를 이제 플롯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컷오프에 앰퍼샌드를 붙이는 대신에 GL value pt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컷오프라는 벡터2의 포인터를 얻어와 가지고 집어넣는 형태로 코드를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결과가 이제 방금 전에 코드로 이렇게 부드러운 경계가 있는 그런 스팟라이트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네, 자, 이렇게 지금 거리값이 32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밝게 비춰 보면은 어때요? 방금 전에 이거 애니메이션 잠깐 끌까요? 잠깐 꺼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딱 또렷하게 경계가 생겼는데 여기 5도만큼의 간격이 이렇게 부드러운 경계를 만드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0으로 딱 줄이면은 방금 이 직전에 실습했었던 것과 같은 이렇게 아주 그 칼처럼 떨어지는 그런 경계가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넓히면은 이렇게 서서히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의 스포트라이트가 구현이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빛의 위치를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180도로 올리면, 아이고, 네, 네, 보시면은 179도, 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방향으로 빛이 비춰지는 옴니 라이트랑 동일한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죠? 네, 네. 이 각도를 줄이면은 다시 이제 스포트라이트 형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네. 방향도 바꿔볼까요? 방향도 이렇게 바꿔보면은, 네.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잘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조명을 적용을 하고 싶다.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조명을 하나만 쓰고 있었죠. 네, 이거를 지금 실습을 해볼 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개의 조명을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복수계의 광원 파라미터를 프래그먼트 쉐이더 안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이를테면은 라이트를 유니티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의 라이트를 세팅할 수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에 포인트 라이트 혹은 스팟 라이트를 4개를 쓴다, 뭐 이런 형태. 혹은 지금 여기 코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라이트 여러 개에 스팟 라이트 하나,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 이런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인데, 네,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한 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원의 개수 같은 것들을 약간 한정시켜 놓고, 혹은 광원이 여러 개가 이제 세팅이 돼 있으면은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장면 안쪽에 제일 가까운 광원 몇 개만 취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쉐이더 안에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그런 형태로 동작을 시킵니다. 이 라이트가 당연히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성능이 느려지겠죠. 여러분들이 게임의 옵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건드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광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렌더링에서 계산할 때 가장 계산하는 양이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광원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에 따라서 렌더링 퀄리티의 차이도 엄청 나고, 그에 따라서 이 성능을 많이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광원의 개수를 좀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PC 환경 같이 이렇게 고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광원의 개수를 조금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쉐이더 안에서 여러 개의 광원을 쓴다라고 하면은 고정된 개수의 라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임의의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이 쉐이더의 특성상 그런 형태로 구현할 수는 없고, 이제 라이트 디렉션 결과 누적하고 포인트 라이트 결과 누적하고, 그 다음에 스팟 라이트 결과 누적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포 게임 같은 거를 연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손전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라이트의 포지션을 카메라 포지션, 그리고 라이트의 디렉션을 카메라의 프론트 방향이랑 일치를 시키면은 바로 손전등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코드에 아래쪽에다가 여기 카메라 프론트를 계산하는 부분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라이트의 포지션을 카메라 포즈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 디렉션을 카메라 프론트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바로 손전등 비스무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라이트를 박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된 결과 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멀리 있으면은 잘 안 비춰지니까는 거리를 조금 멀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조금 조절을 해 볼게요. 각도를 조금 조절을 이렇게 하면은, 자, 어때요? 움직일 때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보이고, 화면을 조금 어둡게 볼까요? 네,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딱 내가 그 손전등을 비추는 그런 효과를 딱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라이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마쳐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부가 되고 있는 퐁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봤고, 이 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크게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눠봤고, 그리고 그거에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재질감을 머티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머티리얼 안에 색상을 같이 적용해 가지고 씬을 연출을 하고, 그리고 그 머티리얼을 텍스처를 이용하는 라이팅 맵이라고 불렀죠. 저는 머티리얼 맵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디퓨즈 맵과 스페큘러 맵을 이용해서 어떤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색상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만 하이라이트가 발생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처를 통해서 제어하는 거, 거기에 기본적인 라이트 캐스터 모델, 디렉셔널 라이트, 그리고 스팟 라이트, 그리고 앰비언트 스팟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세 개의 모델 라이트 캐스터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라이트 부분을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3D 어서링 툴, 뭐 블렌더와 뭐 맥스, 마야 같은 그런 3D 어서링 툴로부터 어떤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미의 오브젝트를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그림을 그리려면은 반드시 3D 어서링 툴로부터 만들어진 모델을 로딩을 해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딩을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그리는 그런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